안녕하세요.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이나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은 정의기억연대가 운영하고 있는 박물관입니다. 할머니들께서 다음 세대가 이 문제를 기억하고 계승해 주길 바랬고, 특히 우리 다음 세대는 조금 더 평화롭고 안전한 사회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갖고 계셨어요.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고 계승하는 장이기도 하지만 전 세계 시민들에게 평화 인권 교육을 하는 장이기도 하고, 내가 여기서 얻었던 그 마음을 자기 나라나 혹은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가서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엮어주는 그런 연대의 장이기도 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극우의 주류의 극우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고, 소수자나 약자들에 대한 차별, 혐오,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죠. 이런 지점에서 우리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본질을 좀 이해해보자.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어떤 특정한 시기, 특정한 공간에 있었던 아주 불우한 어떤 여성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차별과 혐오 또는 전시 성폭력 문제와 연결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곧 미래의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보다 나은 미래를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책임이 현재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기억해 왔는가,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 형태들도 다양하고 내용도 다양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평화, 인권 이런 의미를 나의 문제로 생각하고 좀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자, 이런 의미에서 저희가 38 여성대를 중간에 넣어서 이 전시회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세계에 알리기 시작한 거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1990년에 만들어지면서예요. 그 다음 해인 91년 8월 14일에 김학순 할머니께서 공개 증언을 최초로 하셨죠. 그게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권 규범을 바꾸면서 전시 성폭력에 대한 실질적인 개념, 그리고 국제적인 어떤 기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할머니들이 한 분, 두 분 다 돌아가시고 계시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머니들의 그 경험과 목소리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평화의 소녀상이라는 형태가 2011년에 만들어졌죠. 이 두 개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평화의 소녀상은 김학순 할머니 등을 비롯해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이 겪었던 그 경험, 그리고 그들의 희망,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이제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늙지도 죽지도 않는 증언자가 되어서 가해자들한테 계속해서 정의를 외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이 전시를 다 보고 나간 사람들이 그 빈 의자에 앉아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본질이 무엇일까?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또 자신의 경험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것과 비슷하거나 겹쳐지는 다른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다른 여성들의 경험 또는 나의 경험, 이런 것들을 엮어내면서 어떤 실천적 의미를 한번 되새겨보자, 이제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의자를 마련한 것이죠. 소녀상은 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상상하고 기억하고 계승한 하나의 형태이죠. 그러니까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기억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연대와 노력이 있었어요. 사실 그걸 보여주고자 하는 거였어요. 피해 당사자들의 경험을 생애사적으로 보게 되면 그들의 생애에서 평범한 조선의 소녀였을 것이고, 그리고 끔찍한 성노예제 피해자였을 것이고, 그리고 그 피해를 겪었지만 오랫동안 그것을 밝힐 수 없는 이름 없는 존재로 또 살아가야 했을 것이고, 근데 이 문제가 세계적으로 밝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려는 노력들이 있었잖아요. 그를 통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그들의 경험을 좀 이해해 보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실 일본 정부와 일본 우익이 굉장히 히스테릭한 반응을 보이는 게 소녀상이에요. 왜냐하면 결국 그들은 이 피해 생존자가 다 세상에서 사라지면 이 문제도 없어질 거라고 하는 착각 속에, 망상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역사를 계속해서 수정하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소녀상이 일본 대사관 앞에 생기면서
정말 죽지도 늙지도 않는 어떤 증언자가 생긴 것이고, 그 증언자의 구체적인 상을 통해서 이 문제를 만나는 사람들이 계속 그 기억을 계승해 나가고 실천해 가잖아요. 이게 너무 두려운 거죠.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군 성노제 피해자들의 경험을 기억하고 우리 미래 세대가 이것을 이제 계승하고 올바른 역사를 만들기 위한 작업으로 시작됐지만, 결국 이 문제는 보편적인 여성 인권과 평화의 문제잖아요. 그 관통하는 주제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여성과 소수자, 약자들에게도 다 해당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소녀상이 해외에 갔을 때는 그 지역의 역사하고 이렇게 맞물리면서 사람들은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가령 베를린 소녀상 같은 경우는 독일의 나치 치하에서 이루어졌던 다양한 폭력의 문제, 성폭력의 문제, 실제로 또 독일 여성들이 연합국이 들어오면서 소련군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또 입었거든요. 그런 문제까지도 기억하게 하고, 이런 사람들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이해하게 하는 그런 상징물이 되었습니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평화의 소녀상은 결국은 각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과거의 역사, 그리고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어떤 중요한 가치들과 연결되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이렇게 소녀상이 많이 퍼지고, 또 국내에도 뭐 거의 150개 넘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 그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결국은 우리 스스로가 여성 인권, 소수자 인권, 약자 인권, 또 평화의 의미, 이런 걸 새기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의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